기아 캠프도 다녀오셨나 봅니다. 네, 오키나와에서 봤고요. 담당팀이 다 오키나와로 모이는 바람에 좀 바쁘긴 했는데 그래도 기아를 제일 많이 보고 온 것 같습니다. 뭐 캠프에서 뭐 더 특별히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아니요, 뭐 특별히 뭐 다른 거라기보다는 일단 선수단 전체가 작년에 우승을 했다는 그 자신감에서 나온 차분함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 저를 보셨다고요? 축하합니다. 아, 민망합니다. 예. 그 중심을 베테랑들이 워낙 잘 잡고 있다 보니까 뭐 야수는 나성범, 투수는 양현종 이렇게 딱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가 또 자기 할 거를 또 묵묵히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범호 감독님 그 특유의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특유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게 딱 풀어놓고 알아서 잘하게 만들어주는, 선수들이 알아서 또 이게 우승을 해봤다는 게 확실히 커요. 확실히 큰 것 같고, 다른 팀 캠프도 다 같이 봤지만 특별히 티나게 막 으쌰으쌰하고 화이팅 화이팅하고 이런 분위기는 뭐 그걸 안 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알아서들 잘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문, 제 숲 방송국에 남겨주신 댓글,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 남겨주신 부분들 최대한 다 반영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늘 그렇듯이 좀 밝고 가벼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단 트레이닝 및 선수 컨디셔닝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박창민 총괄 트레이닝 코치의 이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SSG에 계시던 분이죠. 분이고 작년부터 이제 기아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 뭐 당장 기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좋은 얘기밖에 안 할 테니 SSG에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무슨 평가? 뭐 평판조회를 해봤는데, 다른 트레이닝 뭐 파트나 코치님들 같은 경우는 개인의 처우에 대한 요구 조건이 좀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러니까 연봉을 더 달라던가 항공비를 좀 더 달라던가 이런 식의 본인에 대한. 네, 그러니까 그거 뭐 당연하죠. 네, 뭐 내 개인의 처우를 좀 중시하는 트레이닝 코치님들도 계신데, 박창민 코치는 그런 요구가 거의 없었답니다. 그런 요구가 거의 없었고, 프런트에 요구를 막 많이 하는데 뭘 하냐면 선수단 훈련 관련해서 이런 장비 사주세요, 이런 프로그램 도입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막 수시때때로 하나 봐요. 그랬나 봐요, SSG 때. 프런트가 되게 난감해하는 그런 코치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당연히 좋아하죠. 자기를 잘 케어해주고, 선수단과 사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선수들도 말 잘 듣고 시킨 대로 잘하고, 왜냐면 몸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수단에서 이제 그 선수단 운영의 영향력이 꽤 큰 코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SSG 관계자의 설명은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자기가 찾아서 구단에다 얘기해서 이거 사주세요, 이거 하는 분이었다고. 그러니까 선수 위주로 모든 걸 운영하는 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거의 유일하게 요구사항 했던 게 캠프 갈 때 좌석 업그레이드 좀 해주세요 뭐 이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선수단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 시리즈 앞두고 인터뷰를 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쨌든 컨디셔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경기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수단 관리에 되게 만전을 기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기사를 봤고, 평가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선수단도 뭐 여기저기 기동량을 해보니 잘 믿고 따르는 것 같고, 구단도 만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심작 단장님 스타일상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뭐 해달라 그러면 이게 없는 구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합이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같이 일할 때는 약간 좀 일을 하느라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나, 떠났을 때는 아, 참 일을 잘했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군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꽤 좋은, 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훈훈해지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좀 이제 흥미로운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건창 선수 타격폼 변화의 배경,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자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 작년까지는 조금 더 이제 웅크렸던 자세. 요렇게 했죠? 네, 웅크렸던 자세였고, 좀 이렇게 조금 더 세웠어요. 약간 이제 중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옛날 이제 넥센 시절부터 타격폼을 자기 스스로 많이 바꾸는 선수이기도 했어요.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연구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도 해보고 바꾸기도 바꾸고 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감독님께 여쭤봤습니다. 아 이범호 네, 감독님에게. 감독님께 여쭤봤어요. 아 혹시 오늘 물어보셨어요? 네, 오늘 여쭤봤는데. 이걸 아주 생생한 소식이군요. 네, 오늘 여쭤봤는데 오는 길에 전화 드려서 여쭤봤는데 성원창 선수가 좀 서서 치는 것 같던데 좀 뭐 지시나 뭐 그 타격 파트 오더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정작 이범호 감독님 멘트가 되게 웃겼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 또 그랬어요? 본인 판단인 거예요. 본인 판단. 그러니까 타격 파트에서 이걸 이렇게 해보자라고 뭐 이렇게 해서 정했다기보다는 성원창 선수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서 해보는 것 같아요. 시범 경기니까. 네, 시범 경기니까 해본 것 같고 감독님 설명은 워낙 베테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업적을 쌓았던 선수잖아요. 200안타 이상을 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아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궁리 끝에 그렇게 한 것 같다. 내가 봐도 좀 서서 치는 것 같이 보이긴 했다. 아 보긴 보셨고. 네, 내가 봐도 좀 서서 치는 것 같이 보이긴 했는데 보긴 보셨고. 그게 특별히 뭐 타격 파트에서 코치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정말 본인 판단으로 지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들어가면 다시 웅크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옛날 넥센 때는 어느 순간 이렇게 완전 서가지고 치는 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웅크려 치다가 그 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목적이 있다거나 물론 잘 치고자 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그것보다는 본인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시즌 들어갔을 때 또 어떻게 될지는 감독님도 시즌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보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지 않나. 뭐 교수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특별히 뭐 거대한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이것저것 해보는 단계. 평가전 때도 약간 서서 쳤다 하긴 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많은 타석은 아니었지만 그럼 결국 그렇게 계속 과정을 밟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또 서건창 선수의 지난해 타격 성적이 상당히 좋은 편이거든요. WRC 플러스로 보면은 120을 돌파하는데 사실은 서건창 선수가 이제 예전처럼 레귤러하게 주전 멤버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데도 그 타격 성적을 잘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작년에 괜찮게 쳤으니까 팬들도 좋게 보이는데 사실 LG에 있을 때도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바꿨는데 그게 또 너무 많이 바꾸는 것 같다, 생각이 많은 것 같다라는 또 영규혁 감독의 인터뷰가 있었던 것도 제 기억이 나거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뭔가 스탠스를 만약에 오픈 스탠스를 하다가 클로즈로 스탠스를 바꾼다거나 이런 하체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거라면 혼동이 막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몸을 세우냐 웅크리냐 차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격 메커니즘이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 바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선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적확한 뭔가 단어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뭐 이제 하는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나 이론들이 뭐 아예 정반대인 사람들이 뭐 서로 다 야구를 잘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밸런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니까. 뭐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폼이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고 나쁘고는 본인만의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타내는 그럼요.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예전 얘기지만 한화에서 또 로마이어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쳤잖아요. 배트가 이렇게 너무 어렸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 상태였어요. 배트가 거의 바로 났어요. 그거는 신기하네. 그때 뭐 타고 투자긴 했지만 힘이 좋으니까 홈런 45홈런 치고 이랬단 쳤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 폼 갖고 누가 태클을 걸겠냐는 거죠. 누가 결과를 내는데 이상하죠. 해설위원들만 그러죠. 어린 선수들은 진짜 따라해서는 안 되는 폼이지만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자, 좋습니다. 이런 질문을 또 이어주셨네요. 이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제에 대해 프런트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이 아시아 쿼터제는 내년에 바로 시행됩니까? 내년에 시행되는 걸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났고 한 명 데려올 수 있고 30만 불 최대 한도액이고 그만큼 엔트리가 한 자리 늘어나고 지금 28명에 26명 출전이잖아요. 29명, 27명 출전을 한 자리 늘어나는데 그럼 이 자리를 뭘로 채울 거냐? 뭐 선발도 되나요? 뭐 야수도 되나요? 네, 다 됩니다. 한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투수 데리고 오겠죠. 타자 데리고 오겠습니까?
대개는 그렇겠죠. 네, 대개는. 네. 그러면 시라카와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야구,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일본 독립리그나 이런 쪽도 네. 그 사회야구 이제 기업 그 실업 쪽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치. 거기도 짱짱하지. 네, 실업 쪽은 프로 갈 수 있는데 지발로 간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는 월급 받으면서 그냥 가늘고 길게 갈래라는 그런 선택으로 간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굳이 프로가 되겠다고 한국까지 오진 않을 것 같고요. 재작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일본 대표팀 선발 도요타 자동차였나? 그 선수도 151, 2 때렸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프로 왜 안 갔지?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야구 하겠다. 소태웅 같은 사람이군요. 그래서 이제 일본 독립리그 쪽은 이제 시라카와 같은 케이스가 있을 테니 그걸로 데려올 수도 있고, 시라카와 선수도 엄청 싸게 될 것 같잖아요. 또. 뭐 약간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가 평생을 다닌 회사입니다. 야, 뭐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가업을 입고 싶었습니다. 네. 예,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런 선수가 아니면 호주죠. 그렇죠. 딱 좋죠. 네, 호주겠죠. LG가 이제 호주 선수 캠프에서 델타가 테스트하고 같이 훈련하고 했었거든요. 이번 캠프에서. 미국이었구나. 미국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당장 뭐 데리고 와서 쓴다 뭐 만다 이거보다는 그냥 풀 확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일단 선발 데려올지 불펜 데려올지 야수 데려올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기아는 지금은 그걸 정할 상황도 아니고 내년에 데려올 선수잖아요. 그 지금 뭐 리스트업은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 작업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누굴 데려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일단 아닐 뿐더러 구단이 직접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차피 그 인력 사무소들 있지 않습니까? 에이전트들. 있죠. 예. 예. 그 사람들과 또 이제 김민희 또 그쵸. 연락하면서 예. 리스트업을 또 할 때고. 연락은 하고 캠프 때 이제 심작단장님하고 잠깐 오다 가다 지나간 얘기처럼 아시아코트 하면 누구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봐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단계예요. 그 단계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 시즌이 끝나고 내년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FA로 다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불펜 저는 데려오면 불펜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선발 굳이 뭐 기아가 선발 차고 넘치는 게 선발인데 그럼 불펜을 시쳇말로 메이저리그처럼 메이저리그는 불펜 투수가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 기존은 그거잖아요. 공 빠른 애들 죽어라 던지게 하고 다쳤다 그러면 내려보내고 다른 애 갔다 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갖다 끼워서 갈아 쓰듯이 30만 불이면 그렇게 뭐 그 작은 돈은 한 3억 4억 가까이 되니까 금액이 4억이 넘죠 지금 환율로는. 그럼 웬만한 1군 선수 한 명 주전 선수 한 명에 그쵸. 예. 연봉을 주는 건데 반드시 30만 달러를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한도가 그 금액인 거지. 최대라고 했지 무조건이라고 한 적은 없다. 무조건이라고 한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호주가 대략 AA 정도 된단 말이죠. 마이너리그 시스템이 편입되면서 AA로 편입이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데 메이저리그 AA는 두 부류의 선수들이 대체로 뜁니다. 콜업 직전인 선수들. 메이저리그 콜업 직전. 오히려 AA에서? 트리플 A가 아니라 AA에서 그래, 싹 쏘고 바로 올려요. 나도 들은 것 같아요. 네, 바로 올리고 아니면 정말 여기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트리플 A를 간이 많이 하는 선수들. 그러면 해외에서 마이너 있는 선수들 연봉 얼마 안 되거든요. 몇만 불 받고 뭐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마이너도 월급 해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이런 선수들한테 10만 불이 큰 금액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오면 집 주고 밥 주고 다 하니까 또 스텝업 할 수도 있는 거고. 돈 벌 생각하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델타가 이제 좀 나쁜 뭐 의미이긴 하지만 굴리는 거지. 불펜 올려서 굴리는 거지 그냥. 공 좀 빠른 애도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선발 데리고 와서 그냥 떠먹거나.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야수는 아닐 것 같고요. 야수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야수 많잖아요. 그냥 많아서 문제지 뭐 지금 뭐 그렇긴 한데. 뭐 이거는 조금 더 좀 시간이 지나야 아마 시즌 후반부 시즌 끝나야 좀 뜨거워질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올 시즌 잘 치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물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스카우트 파트가 또 있으니까 거기서는 바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제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있으면 일단 안 되고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긴 한데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니까 호주, 미국 이중 국적이면 안 되고요. 미국이 섞이면 안 된다? 안 되고 메이저리그에서 떴던 커리어가 있는데 지금 호주에 있다.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 사항을 좀 뒀기 때문에 결국 찾고 찾으면 대만, 일본, 호주밖에 없어요. 사실상. 대만은 데려오려면 이적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대만 선수를 데리고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이제 호주랑 딱 독립리그 예, 일본 시라카와 케이스를 찾거나 호주에서 공 빠른 친구들 데리고 와서 막 굴리거나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 변형이 나왔네요. 마이너에서 뛰는 아시아인 가능은 합니다. 마이너 가능. 예, 가능은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외부 IP 요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두산의 망공 유니폼 같은 거 콜라보나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제가 질문을 남겼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뭐를 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겠죠. 당연히 오픈이 안 되고요. 예. 여쭤봤더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작년에 야구 인기가 대폭발을 했죠. 근데 기아는 애초부터 전국구 인기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인기가 이 난리 부르스인데 호랑이 비스무리한 거 저 IP 있으면 다 와야지.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올라타야 돼요. 근데 그게 기아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좋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자는 제한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 중에 뭐 저 이상한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기아는 진짜 잘 골라야 될 거야. 그럼요. 잘 골라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도 나오긴 나올 건데 그게 시점이 언제가 될지 뭐가 될지 이제 그거는 아직은 뭐, 그래, 오픈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뭐 그걸 뭐 제가 우리가 알아도 좀 부담스럽고 후배 파가지고 뭐 확인하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아니 있는지만 궁금해서 뭐가 있긴 있을 겁니다. 뭐가 있긴 있다고 하니까 일부 좌석의 노약자 특별 판매 배경 뭐 이런 건 상당히 좋죠. 구단에서도 티켓팅 또 시즌권 모니터링을 잘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티켓팅 모니터링 당연히 하고요. 노약자 특별 판매 배경 이거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이 이제 나도 표 좀 삽시다라는 민원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한국 시리즈에 그 사진들 있잖아. 표 남은 게 없냐라고 현장에 없잖아. 우리는 알잖아. 온라인 매진되면 없는 거.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 백발에 지긋한 노인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몫으로 따로 빼서 이제 현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 그거를 노인분들이 사신 다음에 다시 암표로 팔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걱정이라서. 그래서 기아가 지금 개막 2연전 NC랑 2연전 하잖아요. 표가 다 팔렸거든요. 표가 다 팔렸는데 특별히 그 현장 판매분에 대한 수량 공개를 안 해요. 몇 장인지를 오픈해버리면 그만큼 누가 사갖고 되팔이 할까봐. 신분증 보여주고 몇 살 이상인지 확인하고 표를 판매를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만. 현장에서만. 젊은 사람은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 수량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단이 다 그런 관리를 잘 하지만 기아는 특히나 워낙 인기팀이고 표 때문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작년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더 신경을 쓰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개막 2연전 티켓 판매량 구단별로 확인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LG 같은 경우는 1000석 빼놓거든요. 현장 판매분으로. 빼놔요? 네, 현장분으로 1000석을 빼놔요. 1000장을 빼놓는데 기아도 당연히 뭐 그 정도인가요? 뭐 물어봤더니 저희 수량 공개 안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안표 때문에 안 한다고. 그래서 좀 놀라웠던 기억이 좀 나네요. 이효리 선수 이제 6월 복귀한다는 기사를 이미 보셨을 겁니다. 캠프에서 이효리 선수가 직접 그 특별 해설로 나와서 밝히기도 했고 이후에 시범 경기 기간에 이범호 감독이 다시 한번 이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훈련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일단 캠프 때 얘기를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그 당시 이범호 감독님이 누르고 있대요. 너무 빨라서. 수술하고 치료 끝나고 재활 시작하고 따라락 오는데 막힘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게 상당히 좋은 건데 흔치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일이 선수 자체가 너무 지금 의욕이 막 차고 넘치다 보니 작년에 자기 없이 우승하는 걸 봤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붕괴탱천. 그래서 뭔가 좀 잘하고 싶은 의욕이 차고 넘치는데 과정도 잘 밟아. 혹시 몰라서 누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라이브 피칭 단계까지 왔고 그러니까 실전 직전까지 온 거죠. 이제 변화구도 던지고 있으니까 몸은 다 됐어요. 몸은 다 됐고 이제 팔꿈치 통증 같은 것도 완전히 없고 다 착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아가 스톱을 걸었습니다. 구단 관계자 설명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 쉬어라. 기본 훈련만 하면서 한 달 쉬어라. 공을 던지지 말라. 던지더라도 막 라이브하고 막 빡빡하게 하지 말고 캐치볼 하면서 관리 정도 하면서 한 뭐 좀 시간 좀 갖고 몸을 좀
낮춰라. 그러니까 좀 쉬게 하고 4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퓨처스에 들어가기로. 실전에? 네, 실전을 들어가. 4월 말 정도 되겠죠? 중순 혹은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몇 턴 돌고 나면 금방 6월이거든요. 6월이 수월하게 들어오겠네. 네, 큰 문제 없이 6월에 들어올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뭔가 탈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상이 발생하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 이러면 그냥 6월입니다. 6월 시작하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6월에 들어오는 자체도 그렇게 빠듯하거나 그것도 여유있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6월에 들어오는 것도 이게. 네. 그래 나도 어제 봤어. 그 야구부장 선생님이 뭐 라이브 피칭 얘기했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 업데이트된 내용이니까. 네. 6월 복귀에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예. 네, 없을 것 같고 오게 되면 바로 선발로 들어가겠죠. 아마도 퓨처스에서 선발로 돌 거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우리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복귀하면 이제 이범호 감독이 머리 아파지는 거죠.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러니까 아직 시즌 시작은 안 했지만 김도현이 5선발로 들어갈 텐데 황동환은 롱으로 쓴다고 했고 황동환은 아마 롱으로 쓰면서 1군에서 같이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김도현이 미친듯이 잘 던지면 아 지금 공 좋아. 네, 공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 네, 미친듯이 잘 던지는데 6월달에 이율이었다고 얘를 뺀다? 그건 그대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발을 돌리기도 좀 뭐하고. 근데 이제 국내 설정상 6선발은 실제로 어려운 거고. 근데 그때쯤 되면 또 이제 6월 1일날 올리지는 않을 그렇죠. 테니까. 않겠죠. 또 이제 약간 한 턴씩 돌아가면서 쉬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때 팀 상황 봐야겠지만은. 근데 얼레벌레 하면 또 그러면 전반기 끝나거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때 정리해야지 그때는. 그때는 정리해야지. 뭐 방법을 뭐 굳이 찾자면. 양현종 선수의 이닝 제한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턴씩 돌아가면서나 아마 본인은 또 시즌 시작하면 170이나 던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긴 했는데 만약에 150이닝 규정 이닝으로 끊으면 144잖아요. 144면 172, 144가 되면 20몇 이닝이 빠진단 말이죠. 그럼 6이닝, 5이닝, 6이닝 잡으면 한 너댓 경기 되잖아요. 이 경기에 투입하고 하는 식으로 쓴다 손 치면 그렇게 되긴 되는데 되긴 되죠. 되긴 되는데 그 결정조차도 지금은 뭐 딱히 생각할 건 아니고 그렇지. 이제 5월 넘어서면 이제 머리가 아플 겁니다. 감독님이. 아니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렇다고 해서 빼는 게 좋은 물론 이제 휴식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선발 입장에선 그 자기의 어떤 하던 루틴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걸 또 이제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참 이제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경기 중에 이닝을 뭐 5이닝으로 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5이닝 퍼펙트인데 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안 되니까 아예 쉬는 시간을 주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그 뭔가 요소요소에 빠지는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리 선수가 6월달에 돌아와도 어쨌든 복귀 첫 시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 5일 로테이션을 막 꼭꼭 지키면서 가는 것보다 뭐 열흘로 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첫 턴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범호 감독님이 이게 2월 22일 버전인데 참 우리 팀 선수 많네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고 있던 모든 기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좋은 것 같아요. 조대현 선수가 육성 선수 번호를 달고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 질문을 남겨주셔서 저도 알았는데 이게 좀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뭔가 잘 기대대로 못 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뇌피셜입니까? 구단이 그렇게 설명을 일단 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단 설명을 이어가자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렇죠. 돌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성으로 전환했고 막 화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기아가. 그리고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제 20살이니까 어차피 선발로 키우기로 작정을 하고 뽑은 선수고 당장에 데리고 와서 1군에 바로 쓴다는 목적으로 데려온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육성으로 전환해서 다른 선수 자료도 좀 만들고 착착착 만들어서 이제 선발로 언젠가 키우겠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군대 갔다 와도 어리다.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생각보다 좀 못 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또래의 선수들 지금 다 잘하는 선수가 많잖아요. 작년 신인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홍원민 선수도 오래 걸렸는데 이 선수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는 방향성은 잡혀 있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는 방향성은 잡아놨고 어떻게 구속도 올리고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판단해서 육성으로 뺐다. 군대 먼저 해결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리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나중에 뭐 다시 보기 형태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댓글을 다실 텐데 뭐 진짜 결과가
생각보다는 안 좋았을 수도 있어. 네. 안 좋을 수도 있어. 최후의 결과가 네. 그럴 수도 있지.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이. 네. 아 근데 좀 뭐 지켜보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저는 그래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기아가 조대현 선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잘하면 좋은데. 그럼요. 네, 뭐 그래요. 좀 뭐 기다려 봅시다. 네. 본인이 제일 깝깝하겠지. 기아 타이거즈가 캠프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누구누구 선수가 귀국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네. 혼자서만. 이런 소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이창재 선수가 그럼 좀 먼저 돌아온 거죠, 이게? 3월 2일 날 들어왔죠. 예. 들어왔고 지금 다 났고요. 오. 기술훈련 들어갔습니다. 오. 조만간 퓨처스리그 뛸 것 같아요. 라는 어느 분의 얘기가 있었나요? 구단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단 설명이어서 지금 이제 이우성이라는 카드가 1군에서 잘 하고 있지만 오, 이우성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우성 선수 본인 입으로 내가 작년까지는 9이닝을 풀로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다. 올해는 나도 좀 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진 선수는 다 나와서 기술훈련하고 있고 조만간 퓨처스 뜁니다. 퓨처스 뛰면 금방 1군이죠 뭐. 예, 뭐 네, 그런만 해주면 증명이 필요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다행입니다. 예. 황대인 선수가 지금 이제 퓨처스 경기가 3경기 지금 치러졌어요. 네,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누가 남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남겼는데 본인이 직접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예. 황대인 선수 본인은 아니고요. 비슷하게 생겼죠? 황대인 선수 좀 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발목을 좀 다쳐가지고 재활군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뭘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참 황대인도 잘 안 되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고 이제 서로 한숨 쉬면서 끊었는데 뭔가 될 만하면 소위 말해 아다리가 안 맞는 선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럴 때가 또 있고. 황대인 선수가 계속 그렇게 지금 걸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일단 뭐 아프다니까 나와야죠. 낫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이라 재활군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네. 시계를 돌려서 딱 1년 전 이맘때쯤 황대인 선수가 시범 경기 홈런왕을 차지했습니다. 네. 대부분 아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1군 엔트리 합류를 그래서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아마 개막 2번째 경기였던가 아마 부상당했을 거예요.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뭐. 그때 너무 세게 터져가지고 그리고 터져버렸고 이제 시즌이 거의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셈이 됐죠. 또 팬들에게는 커져버린 몸에 대한 또 어떤 이제 당연한 또 비판한 목소리들이 있었고 제일 그 퓨처스 중계에 나왔던 제일 너무 커졌던 몸보다는 그 마무리 캠프 때나 이런 찍힌 사진들 보면 맞아요. 그때보다는 좀 많이 커팅을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햄스트링을 다치면 러닝도 못하고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살은 뭐 찌는 거는 나중에 빼야죠 그냥. 근데 좀 과하긴 했어요. 아니 뭐 그건 그렇게 그 하죠. 퓨처스 중계에 나온 사진은 좀 과했어요. 피해 실드를 치고 있는 아프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호령 선수. 이건 유튜브 댓글로 기억하는데 김호령 선수에게 지난해 구단에서 코치 제의를 받았다는 썰이 있었는데 이걸 거절했고 선수로 계속 뛰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소문이 있나 봐요. 저도 처음 듣는 소문이긴 해. 그래서 누가 질문 남겨줘서 나도 처음 듣지만 한번 이제 물어봤습니다. 딱 4글자로 정리해드릴게요. 금시초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리됐네요. 홍보팀 관계자분께 여쭤봤더니 홍보팀 관계자가 구단 내부에 사발통문을 돌려봤나 봐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뭐 육성, 운영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니 너무 깔끔하게 정리됐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걸 어디에서 보신 거 아니야 그분도. 뭐 어딘가에서 뭔가를 들으셨겠죠? 어디선 거 봤겠지.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 혹시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뿌락치 잡을 더 나뉘냐.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호령 코치 이러셔가지고 코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별일은 뭐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다고. 그래서 엉뚱한 썰만 제가 하나 잡아냈습니다. 박민 선수도 근황을 제가 좀 물어봤는데 혹시 뭐 특별한 아픈 것도 없고요. 아무 뭐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퓨처스로 내려갔답니다. 내려갔고 이미 내려간 상태고 시즌 뭐 1군 개막 엔트리는 어려울 것 같고 퓨처스에서 게임 뛰면서 그렇죠. 코로 기회를 봐야겠죠? 아예 못 올라올 선수는 저는 아니라고 봐. 저는 아니라고 생길 봅니다. 수 있다고 봐. 자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지금 이제 윤도현 선수가 캠프 연습 경기, 시범 경기 초반 쭉 나오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서는 감기 몸살에 걸려서 그렇다라는 이제 썰만 돌고 있어요. 몸살은 맞고요. 몸살 때문에 조금 쉬었고 그저께 다시 1군 왔습니다.
그래요? 네, 16일날 1군 다시 올라왔답니다. 그냥 경기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퓨처스에 내려간다라는 그 온라인의 얘기는 100%는 아니네요, 그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개막 엔트리에 안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늘 거니까. 세차도 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김대효 선수가 휠 닦는 걸로 그 엄원대 닦아갖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는 내가 아까 댓글로 네. 봤는데요. 그래서 16일날 1군에 다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몸살이었던 걸로. 아.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선수가 안 예를 들어 이제 김도영 선수가 이제 빠지면은 이제 기자분들이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김도영 어디 갔습니까? 근데 이제 윤도현 선수까지는 다 물어보진 않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요건 약간 제가 장은상 기자 찬스를 좀 써가지고 예. 광주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윤도현 좀 물어봐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물어봐서 16일날 1군 올라왔습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콜 하고 이제 이렇게 온 겁니다. 이거 이제 아주 확실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예. 무조건 퓨처스에서 출발 이렇게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백업 자리잖아요. 내야 외야 백업 대충 한두 자리 정도가 이제 마지막 27번째 8번째 엔트리를 갖고 여러 명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건데 윤도현이 될 수도 있고 뭐 박지현이 외야에서 또 보여준 것도 있고 뭐 선수가 없는 게 아니니 뭐 그에 대한 판단은 코치진이 하는 거니까. 기자님이 보시기엔 내야 백업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들어간다면 홍종표 선수 될 것 같은데 잘하니까 뭐 성적 그 실력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윤도현 선수가 그 약간 시범 경기에서 페이스가 그렇게 썩 맞아요. 좋진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뭐 시범 경기 못한 게 좋냐 나쁘냐 판단은 사실 뚜껑 따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시즌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여기저기 잘 써먹는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 수비 포지션을 쓰면서 방망이도 좀 괜찮은 그 녀석이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저는 박재현이 다코스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야, 윤도현도 내동 비슷하게 나왔어요. 네, 홍정표 선수랑 윤도현 선수는 비슷한 비율로 나왔어. 그거는 맞아요. 맞고. 근데 윤도현 선수가 페이스가 좀 더 안 좋아. 그러니까 빠따도 그렇고. 캠프 때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홍정표 선수가 캠프 첫 경기부터 지금 계속 잘 치고 있어요, 진짜. 그건 맞아요. 캠프 첫 경기부터 일본이랑 할 때부터 2안타 친 거 유일하게 홍정표야. 근데 솔직히 잘해. 그러니까 나도 별로 나는 개인적으로 난 윤도현을 엄청 미는 사람인데도 지금 현 시점은 그냥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제 그 홍정표 선수에 대한 그날 계셨잖아요. 그 사과하는. 네. 좀 어땠어요? 그날 현장의 분위기는? 저희는 폭탄을 맞았고요. 폭탄을 맞았다. 어떤 뜻인가요, 이게? 갑자기요? 여기서요?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왜 지금이지?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아니라 왜 지금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여쭤봤는데 작년에 이제 그 아사리판이 벌어지고 나서 일단 구단의 설명은 사실관계 파악 뭐 이런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금방금방 안 되다 보니 그리고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한국 시리즈에 좀 총력을 기울이고 뭐 이런 막 구구절절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좀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고요. 대신 그날 3월 8일이었던 이유는 명확하죠. 시즌 개막하기 전에 정리를 하고 가자. 그렇죠. 뭐 스프링 캠프 출발할 때라던가 뭐 그런 딱 시작점 어딘가를 끊어서 하고자 했는데 그걸 캠프 갈 때 하는 거는 또 모양새가 좀 더 그렇고 공식적으로 시즌이 시작되는 시범 경기도 공식전이니까 그때 정리를 하고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결정을 내렸고 심작 단장도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조사 끝에 지역 비하 그런 건에 대해서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그쪽의 주장이고 그 홍종표가 뭐 그렇게 했다는 뭐 그런 걸 찾지 못했고 그래서 본인도 뭐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간다. 근데 만약에 물적 뭔가가 또 나오면 그때는 뭐 또 다른 판이 벌어질 거다. 심지학 단장 그런 상태입니다. 워딩이. 그때 가서 다시 또 다른 일이 뭐 다르게 또 뭔가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으로서는 믿고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도 이렇게 그 시범 경기 그러니까 공식전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사과를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서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구단은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지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마침 그날 사직에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오죠. 네, 8명, 9명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성분하고 삼자대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구단도 아마 알겠죠. 그걸 모를 일은 없잖아요. 모를 일은 없을 것 같고 시즌 시작하고 뭐 어쨌든 구단은 벌금도 때리고 이제 징계를 엔트리도 빼고 한국 시리즈 엔트리도 빼고 그런 식으로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징계가 끝났고 정리를 하고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그렇게 구단 내부 방침을 그렇게 세운 거고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막하고 나면 또 어떨지. 아무튼 늦었던 게 좀 많이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현 늦은 상황까지 건 온 게. 맞죠. 왜냐하면 늦은 이제 건 맞아요. 네. 챔필 그리고 이제 잠실에서 게임을 했을 때 아예 이제 타자 응원을 다 보이콧 한 거니까. 근데 거의 흔치 않은이 아니라 거의 못 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거의 못 본 진짜.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봤을 때는 그 당시 바로 터지자마자는 사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뭐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근데 그 순간 엔트리를 내리는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보겠고 이런 좀 큰 한국 시리즈 대업을 또 노리는 걸 앞두고 구단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보니까 더 딥하게 뭔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난감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구단 자체적으로 그걸 다 알아내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 이게. 힘들죠.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핸드폰을 이미 제출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말끔하게 안 느껴져 팬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언제 어떻게 사과를 해도 모두에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어차피 그래요. 어차피. 근데 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과를 하고 정리를 하고 가자라고 결정을 내린 거고 사실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뭉개고 가도 되잖아요. 막말로. 뭉개고 가는 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달이 흘렀기 때문에 이 상태로 계속 근데 저는 지금 사과해도 사람들이 화냈잖아요. 그런 선택은 아니죠. 진짜 그렇게 했으면 진짜 더 터져.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날도 늦어도 이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는 건 저는 잘한 거다라고 저는 평가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한 타이밍 외에는 무조건 늦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말한 타이밍 외에는 무조건 뭉개는 타이밍이야. 어떤 최적의 타이밍은 내가 봤을 때는 우승하고 난 다음에 캠프 가기 전에. 물론 그때 해도 늦었고 관심이 떨어졌을 때 하냐 이런 소리 나와. 근데 나왔어도 그때 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늦었어. 근데 그러는 사이에 캠프 연습 경기는 나와. 그러니까 이건 뭔가 사과도 안 하고 우리를 쌩까는 건가 이런 생각 들거든. 팬들은 그런 생각 하시지. 왜 안 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게 자꾸 그러니까 억하심정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래도 기아 선수니까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은 저는 못 드리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런 얘기는 못 드리고요. 그런 얘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고. 저도 좀 곤란해요 사실. 사실 저는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선수의 사생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는데 관심 아예 없고. 근데 저는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는데 이번 거는 큰 일을 앞두고 팀에 참 큰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큰 일을 앞두고 있었어. 그때는 진짜 한국 시리즈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를 내린 거고 구단은. 근데 이제 이게 또 나는 이제 저분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사생활로 징계는 오히려 소송감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닌 건데 숨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정도로 가면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 구단이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숨기려고 간다? 개 박살 나는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심지학 단장이면 개 하나 잡아주자고 그걸 다 묻고 간다고? 나 같으면 쳐버려 그냥. 아니 걔가 뭐라고 우승 단장인데 프런트들도 다 책임지는데 관련된 사람들. 그거는 또 나는 너무 많이 갔다고 봐 솔직히. 그러니까 가정을 두고 말하면은 그건 너무 많이 가. 그러니까 결국에 지역 비하 이슈가 말끔하게 해소가 안 됐어요 팬들에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또 맞아. 야, 증거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괴롭힐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근데 그 말이 무조건 틀렸냐? 근데 또 그렇게 틀렸다고 말하면 뭐해? 아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 이 상황에 빠진 거야. 네. 홍종표 선수가 지금 처한 상황이야. 교착 상황이야. 찝찝해. 응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에이 저놈 나가라 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야. 근데 또 이제 또 가정을 두고 야 그렇게 네가 억울하면 그 사람을 뭐 고소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또 모든 일을 또 이제 다 법적 처리할 수만은 또 없는 일이고 다 그럴 수만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아무튼 나는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증거가 없는데 뭘로 징계를 줬을까? 한국 시리즈 앞두고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는 징계를 준 나는 거죠. 문제가 됐다고 봐. 네. 그게 바로 사생활이 아닌 순간이 된 네. 거다.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거 트레이드는 저도 상당히 좀 그래서 저는 윤도현을 응원하거든 원래는. 가타부타 막 너무 머리 아픈 게 싫잖아. 야구 재미나게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약간 머리 아픈 게 또 야구를 또 해요 요새. 아무튼 이제 그때도 잘하는 와중에 일이 터진 거잖아요. 그쵸. 네. 완전 지금 기아는 트레이드 생각이 없어요. 트레이드를 굳이 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만약에 진짜 홍종표 선수가 억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진짜 뭐 그렇다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역전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그 정도로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나도 무조건 뭐 아니다라고 말하면 또 안 된다고 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 좋으라고 트레이드 하나요? 근데 트레이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댓글 남기시는 분들 중에 되게 점잖게 남기는 편이거든요. 유튜브 댓글은 더 좀 화끈해. 저도 정말 야구만 보고 야구 기사만 쓰고 싶습니다. 자, 김동영 기자님의 마지막 인사를 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다 소화했죠? 네, 질문을 다 소화했고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급하게 막 알아보느라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뭐 할 거 있으면 더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금방 이제 진짜 시즌 문 땁니다. 시즌 문 따는데 시범 경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예,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 입에서 이겨야 되나? 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준비만 했다는 거야. 시즌 준비만. 그리고 어디 내놔도 뭐 어디서도 다 1강이라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준비 그만큼 잘 됐고요. 특별히 아픈 선수도 뭐 없고. 글쎄요, 저는 뭐 지금 기아가 시작하면 초로록 치고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강팀을 응원하시는 팬들이니까 팬과 선수단이 팀과 팬이 같이 와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시즌 전망을 뭐 1, 2부에서 조금씩 해주셨지만 좀 마지막으로 모아서 좀 해주신다면 기아만 긍정 포인트? 뭐 약간 그래도 위크 포인트 하나씩 잡아볼까요? 굳이 위크 포인트를 꼽자면 좌익수? 좌익수? 외야 한 자리? 정말 전력 자체는 뭐 어디 나서 빼놓을 게 없는데 그래도 감독이 고민하는 자리가 이제 좌익수 한 자리, 외야 한 자리 정도였단 말이죠. 5선발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5선발 경쟁은 끝났고 외야 한 자리 정도? 근데 이창진이 돌아오면 또 거기도 박박 또 싸움이 되겠죠? 누군가 한 명 툭 튀어나와서 주전이 되면 제일 좋고 아니면 물량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자리 하나 정도? 팀이 기아라서 거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팀 같으면 그런 고민 하겠어요? 그런 고민 다른 게 고민이 더 많을 텐데. 그냥 굳이 뭐 꼽자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뭐 선발, 불펜 뭐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아니 김도영 타수는 2번, 3번 놓고 싸우는 판에 뭐 약점을 그렇게 뭐 굳이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물론 뭐 예상대로 다 가면은 재미없겠지만 그 부분만큼은 좀 예상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도 네. 잘 가길 바라고. 2015-16 두산 베어스가 연속으로 우승한 뒤에 연속으로 우승한 팀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놀랍게도. 네. 그리고 9년 기아는- 만에 연패팀이 나올 수 있죠. 올해 기아가 우승을 한다면. 2009년, 2017년 이후에는 연속 우승을 역시 차지한 바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2015년, 16년 이후에는 정말 그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겁니다. 매해 바뀌었습니다. 2015, 16 시즌을 제외한 그 뒤에 17 기아, 뭐 182, 뭐 19 NC 뭐 이제 그런 식일 거예요. 네. 다다다닥 계속 바뀌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10년 만에 한번 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럴 만한 충분한 전력이 있는 시즌이라 생각합니다. 네. 화면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가버리겠습니다. 더는 못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